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영양학, 영양소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양소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보면은 영양소의 정의는 영양소는 영양이 원천이 되는 물질로 외부로부터 섭취하는 자, 내부에서 생산되는 게 아니라 외부로부터 섭취하는 모든 물질을 말하며 영양작용을 하는 물질이 성장을 돕고 자, 청소년기에 많이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체 유지를 시키며 생명 과정을 조절하고 에너지원을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대 영양소랑 6대 영양소 나와 있습니다. 5대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유입니다. 그리고 6대 영양소는 5대 영양소에 물이 추가된 거. 최근에는 6대 영양소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물은 체온 조절하는 역할을 주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5대 영양소랑 6대 영양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영양소의 일반적 작용입니다. 자, 음식은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수분 등의 6가지 조항, 우리 6대 영양소로 했던 6가지 조의 영양소를 공급한다. 그리고 세포와 조직의 구성 및 유지, 에너지 공급, 체내의 대사과정 조절 등 작용하며 서로 연관되어 있어 보완작용하고 균형 있는 영양소 섭취가 중요하다. 자, 우리가 고기만 많이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어야지 밸런스가 유지되고요. 서로 보완작용에 균형 있는 영양소가 섭취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체 구성 영양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분,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무기질입니다. 자, 수분은 65% 정도 되어 있습니다. 65% 되어 있는데 자, 남자가 살이 쪄 있고 마른 사람, 살이 찐 사람하고 마른 사람 차이는 65에서 약 한 70%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론상으로 65%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예 65%라고 외우고 넘어가 주시고요. 단백질은 16, 지방은 14, 탄수화물은 1%, 무기질은 약 4에서 5%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분은 충분한 수분 공급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물이 없으면은 사람이 생체 활동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체온 조절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섭취로부터 합성 단백질 공급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꼭 16% 체내에 함유되어야 되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먹으면은 비만에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방은 뇌, 간, 근육, 심장, 폐, 신장 등 함유되어 있습니다. 30% 이상이 될 때 고도 비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지방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탄수화물 대부분 열량으로 사용 후 간과 근육의 글리코겐, 혈액 내 포도당으로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무기질은 뼈와 치아, 근육, 체액 등에 함유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체 구성 영양소 조금 잘 체크해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에너지 공급업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먹었을 때 활동하고 이걸 써야지만 다시 그걸 또 먹고 또 활동할 수 있고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영양소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양소죠. 탄지단,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입니다. 칼로리는 탄수화물 4, 지질 9, 단백질 4. 이제 다음번에 또 설명하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외우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 9, 4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체내에서 산화하여 에너지를 발생하는 3대 영양소다. 제일 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는 3대 영양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칼로리 생산, 체온 유지 위한 에너지 공급, 생활 활동의 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일 섭취 권장량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량 영양소는 탄수화물, 지방, 지질, 단백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사작용은 호흡작용과 순화작용, 소화흡수 과정, 성장기 성장 지속을 위해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 청소년기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기 때문에 고기, 육류나 지방,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렇게 섭취가 이루어져야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활발하게 활동하고 에너지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리작용의 조절입니다. 체내 대사 과정 조절 및 촉진을 유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양소 기능에 따른 분류입니다. 기능. 자, 우리 열량 영양소라고 그랬죠.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열량 영양소는 요 세 개 꼭 외우세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은 열량 영양소이다. 칼로리는 지방이 9이고 나머지는 4이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죠. 그래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는 영양소라고 외우세요. 자, 구성 영양소. 구성은 뭔가 이렇게 뭔가 구성해주는 몸의 체조직을 만들어주는 영양소입니다. 구성 영양소, 열량 영양소 봤고요. 구성 영양소 보겠습니다. 구성 영양소에는 단백질, 무기질, 물, 몸의 체조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은 몸의 체조직도 하지만 뭐 한다고 그랬죠? 열을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체조직은 구성 영양소의 체조직은 단백질하고 무기질, 물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조절 영양소는 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생체 반응하고 대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절해주는 영양소입니다. 무기질, 비타민, 물입니다. 물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웃긴 거는 단백질, 그 다음에 여기는 무기질, 물 이렇게 같이 들어간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열량 영양소랑 구성 영양소, 조절 영양소로 확실하게 구분해서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무기질, 물이 몸의 체조직의 역할을 한다 보겠습니다. 자, 영양소의 섭취와 성분입니다. 섭취 권장량은 이만큼은 꼭 먹어야 돼. 이걸 먹어야지만 너가 활동하고 열을 내고 뭔가를 할 수가 있어 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열량을 내는 영양소이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60에서 80, 단백질은 10에서 20, 지방은 20% 이하. 그다음에 소화율은 98%, 92%, 95%. 자, 열량입니다. 열량 같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4, 4, 9 외우십시오. 탄수화물, 단백질은 4칼로리, 지방은 9칼로리라고 아예 외우시면 되고요. 구성 원소는 CHO 같고요. CHO에 N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분해산물은 탄수화물, 포도당, 단백질, 아미노산,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의 에스테르 결합이라고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자, 에너지 권장량입니다. 자, 에너지 권장량은 이 정도의 1일 에너지 권장량을 먹어줘야지만 이 정도가 칼로리가 돼야지만 이 정도 에너지를 먹어야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생활하기에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자는 2,500칼로리, 여자는 2,000칼로리입니다. 자, 청소년은 좀 더 많죠. 남자는 2,600칼로리, 여자는 2,100칼로리가 1일 권장량입니다. 자, 에너지 대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는 칼로리 또는 줄이라는 단위로 표현합니다. 자, 칼로리는 1kg의 물을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에너지 양이며 칼로리 또는 칼로 표기합니다. 자, 생리적 열량가, 우리 아까 봤죠? 생리적 열량가, 탄수화물은 4칼로리, 지방은 9칼로리, 단백질은 4칼로리 이렇게 완전히 외워주세요. 요 세 개는 꼭 외우시고 넘어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 또 비슷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렇게 배웠었지 아니면 그렇게 기억나지 라는 것들을 한 번씩 써보면서 쭉 같이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대사입니다. 성장을 포함한 기본적인 생명현상을 유지할 수 있는 필수적인 대사, 그거를 기초대사라고 봅니다. 자, 활동대사, 모든 근육을 쓸 수 있는 활동대사입니다. 근육을 잘 써야겠죠. 그래서 모든 근육 운동을 동반하는 대사가 활동대사입니다. 특이동적 대사, 특이동적 대사는 식물의 열 생산 효과입니다. 그래서 식품 내에 섭취한 영양소들이 소화, 흡수, 대사되는데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특이동적 대사는 기초 대사량 플러스 활동 대사량의 10%입니다. 나중에 숫자로 되면 이 10%를 변형해서 숫자로 전환하면 0.1이 될 겁니다. 이렇게 전환해서 사용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퍼센테이로 그냥 곱하면은 퍼센테이지랑 숫자는 다르게 나옵니다. 기초대사, 활동대사, 특이동적 대사는 개인의 신체 크기, 연령, 생리 조건과 환경 조건 등에 따라 상이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꼭 중요하게 체크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시죠? 자,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물은 우리 몸에서 영양과 배설물의 운반과 체온 조절을 하는데 우리 몸의 몇 퍼센트가 물인가요?
자, 앞에 얘기한 것들은 물에 대한 설명이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몸의 몇 퍼센트가 물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가 다 나와 있죠. 자, 첫 번째 설명할 때 설명드렸죠. 65에서 70%. 마른 사람하고 이제 살이 있는 사람하고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좀 쉽죠? 이렇게 보면은 문제 풀이가. 자, 다음 영양소 중 우리 몸의 체조직을 구성하는 영양소 뭐였죠? 체조직은 뭐였죠? 구성 영양소. 뭐 있었죠? 탄수화물, 단백질, 무기질, 물. 이렇게 해서 체조직을 구성한다고 설명했죠. 그래서 당질 아니고요. 지방 아니고요. 단백질이죠. 비타민 아니다라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양소의 주요 기능의 연결이 바르게 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영양소의 주요 기능입니다.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뭐 있었죠? 구성 영양소, 조절 영양소, 또 뭐 있었죠? 그 다음에 열량 영양소, 그 다음에 체온은 물이었죠. 체온 유지시키는 거. 자, 구성 영양소는 단백질, 무기질, 물이었죠. 자, 조절 영양소는 단백질, 또 뭐 있었죠? 지방, 무기질, 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열량 영양소, 지방이 아니죠. 비타민이죠, 비타민. 죄송합니다.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물입니다. 열량 영양소는 단백질, 탄수화물, 물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영양소의 기능이 바르게 된 것은 이제 찾으면 되겠죠. 자, 구성 영양소, 단백질하고 무기질, 물입니다. 단백질, 무기질 있죠? 이거 맞습니다. 자, 조절 영양소, 단백질은 맞습니다. 비타민, 무기질, 물입니다. 지방이 아니죠. 자, 그다음에 열량 영양소, 단백질, 탄수화물, 그 다음에 지방, 물이 아니죠. 지방이죠, 지방. 죄송합니다. 탄단지, 이래서 열량 영양소, 무기질 아니죠. 그 다음에 체온 조절 영양소는 물입니다.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지방도 체온 조절 영양소로 들어갈 수 있지만 보통 체온은 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양소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외우셔서 이렇게 하나씩 지워간 다음에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산하는 문제인데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1일 기초 대사량이 1500칼로리이고요. 활동 대사량이 900칼로리인 사람의 총 에너지 사용량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일 기초 활동 대사량 총 에너지 사용량이 얼마인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랑 활동 대사량하고 요 계산한 에너지 소용량,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 뭐 있었죠? 특이동적 대사량입니다. 자, 특이동적 대사량은 뭐였죠? 기초 플러스 활동인데 여기 곱하기 10%였는데 퍼센테이지를 숫자로 바꾸면은 0.1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은 여기가 1500이고요. 여기가 900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은 요게 2400에 240이 나오고요. 240이 나오고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게 특이동적 대사량이 240이니까 또 기초 대사량을 똑같이 1500에 하고 900을 더해주면은 2640칼로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 자, 계산 공식 한번 외우기로 했었죠. 그래서 보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적용하셔서 이렇게 쉽게.
자, 이제 콩의 100g당의 열량입니다. 열량. 100g당 열량은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당질의 20%, 지질의 18%. 왜냐하면은 100g 퍼센트로 바꾸면 되니까. 단백질의 41% 들어가 있습니다. 자, 탄단지 몇 칼로리였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이 9, 당질이 4, 단백질이 4입니다. 그래서 22 곱하기 4 몇이죠? 88. 자, 지질 18 곱하기 9는 162. 맞죠? 단백질 41 곱하기 4는 164. 이렇게 나오죠. 맞나요?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합치면은 칼로리는 414 칼로리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답을 하나씩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계산하는 문제까지 좀 해봤습니다. 이제 열량을 계산하는 공식 또는 다양하게 칼로리를 계산하는 공식 이렇게 문제도 풀어봤습니다. 자, 기출문제 말고 파트 문제랑 최종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공식 잘 이해 못하시면은 앞에 부분 보고 흐름을 조금 이해하셔갖고 그대로 따와서 계산하시면 조금 쉽게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용어나 단어가 어렵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한 번씩 더 보셔갖고 입에 쉽게 다 붙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